중앙 미디어 그룹 내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어쨌든 미디어 전업 그룹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그럼 아무래도 그게 가장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채권부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그 국내 회사채 시장 분석의 대가이신 하나증권의 김상만 파트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언제 봐도 네. 기분 좋은 우리 김상만 파트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도 네. 이 종목을 좀 보고 왔는데 너무나 흥미로워서 네, 네. 빨리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SLL 중앙입니다. 예, 예, 이게 예. 사실 이제 상장된 종목은 아니라 가지고 네네. 약간은 좀 낯설다 하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또 관심이 많다는 분들도 계셔서 네. 오늘 좀 잘 좀 들어보겠습니다. SLL 중앙 예.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주제라 뭐 결국 하기로 이제 좀 마음을 먹고 네.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저기 회사가 SL의 중앙인데 저는 처음에 우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 위해서도 이름에 대해서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왜 SLL일까라고 발음도 좀 약간 어려워요.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렵고 SLL. 이게 중앙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뭔가 연관이 찾아 있어요? 예. 그게 연관은 아니고 네네. 회사가 이제 이름을 그 동안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 차례 많이 이름을 바꿨는데 네. 요번 전전 이름이 뭐였냐면은 스튜디오 룰루랄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예, 정말요. 그래서 예. 스튜디오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룰루랄라 SLL. SLL이 된 거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낫네요. 네. 약간 좀 가벼워 어떻게 보이잖아요. 룰루랄라. 예,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그렇구나. 느낌인데 어쨌든 네.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정체성을 그냥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그런 느낌 확 오지 네.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예전에 네. 아까 오프닝 할 때 네. SSL 막 이랬는데 네.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는 안 스튜디오 할 룰루랄라니까 SLL 네. 이렇게 딱 이제 네. 인식이 됩니다. 예, 룰루랄라 어쨌든 이름만으로는 뭐 네. 아주 신나는 회사고요. 어. 네. 회사는 어쨌든 이 중앙 미디어 그룹에서 드라마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좀 회사고요. 네. 어쨌든 뭐 중앙 미디어 그룹은 뭐 중앙일보라든가 뭐 JTBC에서 우리나라 그 어디죠? CJ 그룹하고 네. 이 중앙 미디어 그룹이 이제 국내 이제 양대 미디어 그 이제 종합 그룹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컨텐츠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핵심 계열사고요. 요번에 이제 연초에 이제 한번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연초에, 그때 네. 그때 제가 정확한 시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수요 예측이 거의 이제 공모 금액의 규모의 한 4배 정도 들어와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라고 굉장히 기사 많이 났죠. 맞습니다. 예. 의외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하위 등급 치고는 상당히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1년물 150억, 2년물 150억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등급은 네. 신용 등급은 지금 BBB 그 유효 등급이 BBB 제로인데요. 지금 신평사 간에 약간 등급 스플릿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군데 신평사는 BBB 플러스고요. 두 군데가 BBB 제로라. 근데 이제 낮은 기준으로 이제 네, 유효 등급 네. 적용의 매 등급은 BBB인데 일단 그것도 이제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등급이 낮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평가 수익률 자체는 3년 기준으로 되게 높습니다. 거의 9%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이제 국채 대비 스프레드잖아요. 네. 그러면 4.87%니까 여기서 요걸 빼고 해서 국채 3년하고 대비해서 보면 네. 이제 국채 3년 국채 수익률보다 스프레드가 더 큰 그렇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99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대주주는 이제 그쪽 계열의 이제 컨텐츠리 중앙 거기서 상장된. 상장돼 있는 컨텐츠리 중앙 여기는 이제 이 뒤에 말씀도 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난이도는 높습니다. 등급이 낮고 금리가 높은 만큼
난이도가 좀 높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투자자들의 구미가 좀 당기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는. 어쨌든 트리플 B 등급이긴 하지만 네. 그 수익률이 높단 말이죠. 평가 수익률이 8.74.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민평 테이블 좀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민평 테이블 이제 최근에 좀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우선 요것도 잠깐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이제 베이스가 되는 국채 금리가 이제 3년 기준으로 거의 한 2년 3년이 한 3.8%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밑에 이제 기반 금리도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보시면 지금 BBB 제로 등급 맨 밑에 보시면은 1년하고 2년이 이제 전체 평균적인 게 1년이 한 7.4%, 2년이 한 8.8% 정도 이제 좀 수준이 나오고 그리고 뭐 신용 스프레드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제 높은 상태라고 이제 그냥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사실 네. 라이벌이 강력한 데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양대산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라이벌은 네. 그 거의 1등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아,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예, 있겠는데 예. SLL 중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IP나 뭐 캡티브 채널 이렇게 좀 네. 보유한 제작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투자 키포인트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예, 전략에서. 예, 네네. 예, 좀 꼽아주시죠. 예, 뭐 99년에 뭐 어쨌든 설립이 돼서 한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어쨌든 업계 1위고요. 여기는 이제 뭐 제작 편수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점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위 그룹이고 이 사업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제작도 하지만 계열사 내에 예를 들면 이제 JTBC에서 방영하는 뭐 드라마 외에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가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네. 유통하는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 이제. 유통, 예, 제작 및 투트랙으로, 유통입니다. 예. 투트랙으로 돼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캡티브 이제 매출처가 있으니까 네. JTBC 있으니까 그게 좀 안정적으로 네. 어쨌든 내가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판매처가 있다는 게 뭐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좋은 이제 드라마나 작품이 이제 제작이 되면 네. 뭐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런 큰 OTT에다가 또 부가적으로 이제 네. 매출을 이제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를 저희가 이제 바라볼 때 키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네. 만든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콘텐츠를 여러 곳에 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네, 저도 이제 한 3달 정도 채권 네. 부위를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들이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 되졌는데 네, 네. 그 마음을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김상만 파트장님과 함께 만든 이 콘텐츠도 좀 전국에 좀 잘 좀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드라마 그 제작 환경을 보면은 그 덩치 큰 대형사에 약간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는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성장도 네, 네. 되고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승부는 뭐 이후에 좀 달려 있겠지만 예.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채권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재무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어떤 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이제 일반 제조업체하고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투자 설비를 한 다음에 매출이 안 되면 만약에 그래도 뭐 내가 공장도 있고 어쨌든 네. 그 공장을 지은 땅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거는 내가 만들어 놓고 그때 바로 이게 이제 매출이 제대로 흥행이 안 되면 네네네. 거의 이제 사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큼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투자는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좀 구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요약 재무 지표를 보면 그런 특성들과 최근에 어쨌든 그 변화 회사가 겪은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자산이 21년에 아주 급증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21년 초에 이제 전환 우선주 형태로 이제 그 유상증자를 이제 외부 투자자를 이제 그 확보를 했습니다. 4천억 자금을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네. 그래도 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네네네네. 그 밸류에이션도 제가 정확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4천억은 아주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 네. 어쨌든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그 성공 가능성을 되게 높게 네. 저기 이제 쳐서 그렇게 투자를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드라마나 뭐 영화 제작하는 스튜디오 그 회를 이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뭐 물론 이렇게 제작 스튜디오인데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군소 뭐 그런 스튜디오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네네네. 또 이제 인수를 해서 예. 그런 전략으로 해서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확 커졌고요. 그래서 매출도 당연히 이제 그거에서 늘긴 했는데 자산이 이제 증가한 폭만큼은 매출을 네. 못 늘었죠. 예. 그리고 요게 앞으로 네. 이제 과제일 수 예, 있다는 이게 이제 말씀이시죠? 아주 네, 이제 과제가 네. 되고 이제 우선 뭐 좋은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녹색 칠한 거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보시면 결국 21년에 이런 자본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유치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아주 현격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255%에서 한 80%까지 뚝 떨어졌다가 뭐 22년에 좀 올라오긴 했어도 이때 많이 줄였네요. 예, 그렇죠. 오.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저기 증자를 4천억이나 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자본이 크게 늘어나서 예. 일단 재무적 여력은 이때 좀 확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22년 이제 실적을 보시면 갑자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확 돌아섭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은 어차피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드라마 제작 관련된 스튜디오나 이제 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순현금 흐름이 이제 그러니까 재무 활동하기 전까지는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예, 이제 예. 뭐 그거는 어쩔 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1년에 이제 그 자본 유치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해외 미국의 현지 그 이제 제작 회사를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 회사가 조금 뭐 이렇게 뒤에도 좀 관련 제 내용이 있는데 좀 이게 경영상에 좀 이렇게 정상화가 안 되고 좀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이 모회사의 실적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좀 주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직은 계속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재무 구조, 재무 안정성은 그때 이제 확보한 이제 그 자본 유치 그 자금으로 인한 것 때문에 부채 재무 안정성은 그래도 아직은 뭐 그 안정적인 수준에서는 머무르고 있는데 수익성이 지금 많이 안 좋아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수익성이 계속 좀 더 장기화되고 하면 시간을 두고 이제 재무 구조에도 좀 영향을 이제 끼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 대형 제작사로서의 그런 모면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서 네. 인수협병은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좀 고른 그 자회사가 인수한 네. 자회사가 약간 실적을 못 내고 있다 네, 보니까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좀 고충은 있겠다. 네, 예,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네. 콘텐트리 중화가 상장된 종목이죠. 네, 예, 이거라고 예.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종편 사업자인 JTBC 네. 예, 그 부분을 계열 네. 방송사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지배구조 살펴보는 네.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지배 구조를 보는 게 어쨌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배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모회사가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고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 어쨌든 대부분의 그 주요한 사업 계열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중간 지주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최상위 이제 지배 구조의 정점에는 이제 그야말로 순수 지주 회사인 중앙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홀딩스가 JTBC하고
컨텐츠리 중앙일보를 이렇게 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고 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콘텐츠리 중앙이 요 SL의 중앙하고 그 메가박스 그 영화관이 있죠. 네네네. 또 거기를 또 소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메가박스 중앙 밑에 이 작년에 인수한 그 플레이 도시, 플레이 도시라고 네, 네. 부천에 이제 그런 그 뭐죠? 그 워터파크 하고 실내 그래 놀이 시설이 있는 거 예전에 웅진에서 그룹에서 여기서 처음에 지은 거거든요. 웅진 그래요? 플레이 도시라고. 네. 이렇게 어린 자녀분 있는 분들은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근데 룰루랄라를 즐길 수 예, 있는. 완전히 룰루랄라 해서 네. 이렇게 구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조는 그렇고 이 중앙일보 그룹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총 자산이 이제 5조 원 이상이 돼서 이제 그 공정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자산이 7.6조 그리고 작년 재계 순위는 60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중앙일보가 삼성 그룹 계열사였어요 예전에. 근데 99년에 정식으로 계열 분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룹 내에 중앙 미디어 그룹은 중앙일보, 그러니까 언론, 중앙일보, 방송 JTBC, 그다음에 뭐 영화 방송 콘텐츠 제작 유통하는 콘텐츠리 중앙, SL의 중앙, 영화관 메가박스, 놀이시설 플레이타임 같은 그 라인업을 이제 그 쭉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요 그 지주회사를 대주주는 그쪽에 지금 홍정도 회장이 개인이 이제 그 지분을 55.8%를 소유하고 있는 예.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이재용 그 네. 삼성 회장이 이제 외사촌 관계가 되는 이제 그런 그런 관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아까 미국 드라마 제작사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노랗게 이렇게 쭉 이렇게 말풍선으로 해서 WIIP 프로덕션이라는데 네. 요게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중에 말씀드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저 등급을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등급. 네. 네. 그 중앙 이제 그룹 계열사들이 다 채권 시장에서 노출도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공모체뿐만 아니고 사모사채도 발행을 많이 해서 지금 한 전체 4개 회사 채권 발행 잔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요? 큽니다. 예, 생각보다 커서 어쨌든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이제 보면은 수혜 측에서 물건이 채권이 나오면 그 리테일로도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장외 채권으로도 많이 풀리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장내 시장에서 또 개인들 간에 이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1대1로 예, 그렇죠. 통해서.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중에 이렇게 그 유통 내역을 보면은 요 4개 회사들이 거래 내역이 많이 떠요. 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 등급이 다 고만고만해요. 네, 다 트리플 P. 다 트리플 V 제로. 예. 예? 그래서 요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어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제 외형은 되게 상당히 화려하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날 외형은 되게 화려한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돈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광고 수입에 기반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파생하기 때문에 그쪽이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일단 돈 버는 건 약간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왜 화려하게 꾸미려면은 이것저것 보석을 사다가 그렇죠. 배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만큼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 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단언컨대 김상만 파트장님의 국내 그 채권 회사채 분석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의 신용 등급이나 지배 구조나
재무 지표를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중요한 기초 재료거든요. 이걸 아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신다라는 부분에서 경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강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성환 파트장님이 말썽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회사들의 저조한 실적 이 네네. 부분입니다. 수익성. 그래서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그 스튜디오 룰루랄라 계속 이게 잘 떠오르는데 지금 SL의 문제만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드라마 뭐 연결된 부분들 보면은 해외에서 똑똑한 수업료로 치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는 와중에 그저께인가 이제 그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 캡처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뭐 제목이 미국 엔터사 먹었다가 뭐 CJ E&M 하이브 세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뭐 SLL도 미국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참 희한하게 또 비슷한 시기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국내 굴지의 이런 미디어 그룹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그때 그 당시에 했더라고요. 예. 뭐 한 1년,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CJ 같은 경우 그룹 이게 CJ E&M이 뭐 미국의 어쨌든 영화 드라마 제작 뭐 피프스 시즌이라는 데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자기 같은 이제 그 엔터 기획사인 뭐 이타카 홀딩스라는 데를 인수를 했는데 예. 뭐 거의 CJ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조 원 정도 한 야.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 해서 투자를 하고 했는데 네, 네. 뭐 거기서 많이 이제 그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SLL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일단 그게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뭐 드라마나 이제 그런 그 작가나 이제 배우들이 뭐 파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죠 네. AI 관련해서 뭐 그런 이슈도 좀 있긴 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그런 임금 뭐 인상을 요구하면서 뭐 그렇게 네. 하는데 정확한 제가 이 이유나 배경은 모르겠지만 제가요. 예. 그 최근에 K 네.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서 그 윤재균 감독님을 뵀습니다.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네. 지금 K와 관련된 네. 그런 작품을 준비 중이신데 예. 지금 미국에서 네. 배우들의 파업 그게 정말 생겨서 어. 지금 제작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사례들이 좀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 뭐 생각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런 거와 좀 맥이 예, 닿지 예. 않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SL의 미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이렇게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활발하게 드라마가 제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의 새로운 작품이 이제 제작이 못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러면 뭐 드라마 안 만들면 뭐 비용도 발생 안 하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그런 거 아니야? 문제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형 자산이니까 네. 그거를 무형 자산도 어쨌든 간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감가상각 그다음에 해외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비싸게 주고 하면 영업권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영업권도 그러면 이제 그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드라마를 새로 작성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쪽 뭐 부문에는 문외한이긴 한데 가만 보니까 사실 네. 이렇게 국내 이제 미디어 그 기업들이 좀 이때 무리하게 이제 투자했어도 그런 배경과 생각을 해보면 미루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2020년에 뭐 기생충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든가 21년에 오징어 게임의 어쨌든 그런 그 분위기 속에 약간 너무 이렇게 그쪽에 너무 취하지 않았었나 국내 이제 그런. 근데 막 예.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그렇죠, 줘야 된다고 그렇죠. 약간 뜰 때 이걸 잡지 않으면 그렇죠. 언제 또 그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K도 한류가 엄청난 K 강국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제가 돈이 있었어도 뭐 그러니까 했으면
근데 하여튼 네. 저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재무적인 수업료를 너무 이제 그러네요. 비싸게 치르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뭐 정상화가 빨리 안 되고 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재무적으로는 아직은 부담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저조한 수익성이 이제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꼼꼼하게 다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네. 거는 분명히 네. 염두에 두고 이 회사를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뭘 하나 성공하려면 네. 반드시 도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이 네. 리스크를 품고도. 그건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쟁이 치열한데 예. 누가 살아남느냐 그렇죠. 이거인 예. 거고 모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사람이 네. 그 기업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관건은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은 더 그럴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그 숫자에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좀 좌우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SLL 중앙 스왓 분석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뭐 강점은 뭐 당연히 이제 아까 계열 수요를 확보한 메이저 드라마 제작소로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그다음에 아직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미디어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어쨌든 미디어 전업 그룹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그럼 아무래도 그게 가장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점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어쨌든 뭐 지금 경쟁 심화 때문에 제작비 부담이 이제 갈수록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해외 특 중심으로 한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이 수익성에 많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무형 자산에 대한 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이 회사뿐만 아니고 이 미디어 콘텐츠 그룹들의 전반 그 기업들의 공통되는 그런 취약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중앙 미디어 그룹이 결국 이제 한류 열풍이 그러니까 결국 K-팝 신화를 이 K 드라마나 K 콘텐츠가 이어갈 수 있는가가 관건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위협적인 위험 요소는 뭐 결국은 이제 이게 뭐 거의 레드 오션입니다. 드라마 제작이 뭐 중소형사들 수많은 그 제작사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네. 또 경쟁 심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자회사의 사업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니터링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SLL 중앙이 드라마 제작 시장에서 어떻게 잘 상위권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외 자회사도 약간 지금 아픈 손가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자손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요거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뭐 주식 종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채 SLL 중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상환 파트장님과 콘텐츠 하나하나 저희 제작할 때마다 상식이 그리고 전략이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김상환 파트장님이 한 달간 좀 장기 자리를 비우실 예정인데 다시 에너지 업해서 빠른 시일 안에 뵐 것을 바라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